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은 지금 한 끼도 못 먹고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조영구 트렌드 핫 이슈 관련돼서 이제 질의응답을 사전에 이제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쪽의 작가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할부 판매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어떤 상황들을 한 15분간 통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 끝나고 나서, 왜 이제 그만 할부 판매를 이제 중단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량이 쌓이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다. 이제 그 더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제 재료비와 생활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좀 정상화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녹음이 안 돼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그림을 판매할 거냐 했을 때,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제 50호 이상만 판매가 되고 20, 30호는 주문을 안 받고 50호가 1,000만 원, 100호가 2천만 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겠다. 팔리는 그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작가랑 나눠서 이제 11월 6일 날 이제 전주화실에서 1차 촬영을 하고 11월 그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에 이제 조영구 씨랑 스튜디오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TV에서 그 조영구라는 캐릭터하고 어울리는 이야기가 이제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소통을 통해서 10억이라는 그 재료비, 가로 열고 생활비 조금 포함을 확보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TV에서 조영구랑 이렇게 좀 재밌게 대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5분 50초 정도의 작가에게 제가 이제 고속도로 삼성화재랑 제가 했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를 좀 뭐 다 아시는 분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바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고속도로 사고가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어렵게 이제 이렇게 뭐 재료비도 없고 그래서 노동도 하고 미술 교습소도 잠깐 하고 과외도 하다가 결국 제가 이제 건축 노동으로 가서 생활비하고 재료비를 벌었는데, 그게 이제 대략 30대 40대까지 거의 15년간은 제 주요 수입원이 이제 불규칙한 건축 노동이었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밖에 못 들었어요. 종합보험을 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에도 한동안 당연히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들고 타다가 2014년에 책임보험만 들고 탄 지 약 10년 만에 제가 이제 휴대폰을 잘못 보다가 앞에 차가 정차되어 있는 거를 못 보고, 고속도로는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게 회전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부딪힐 뻔하다가 접촉사고로 끝났어요, 다행히.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 저는 100km였고 앞에 차는 정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거의 뭐 죽거나 중상 정도가 예측이 됐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잘 피했어요. 그래서 트럭도 한 대 옆에 있었는데 트럭 꽁무니도 이제 피하면서 트럭 꽁무니를 박으려다가 또 피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 차 안에 사람이 3명이 타고 있어서 의료비가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인 대물은 얼마든지 그 자동차 수리비가 27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상대방 차가 그 그랜저 XG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누워버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부부하고 딸이었는데, 딸이 보름간 입원을 해버려가지고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그게 이제 178만 원인가가 오버가 된 거죠. 근데 그때 내가 롯데보험이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대인 대물이 다 마무리가 됐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다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그 3년이 다 돼갈 무렵에 약 2년 6개월 후에
무슨 법률 회사에서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약 3년 전에 그 교통사고 있었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그러더니 그게 구상금이 178만 원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책임보험만 들었으니까 무보험 처리를 하면서 제가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거에 대해서 그쪽은 삼성화재였는데 무보험 처리로 178만 원어치를 더 치료비를 받은 거죠. 치료를 받고 그것이 삼성화재에서 한 2년 반 동안 묵혀뒀다가 3년이 지나면 소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불가능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뒤지는 법무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확히 그 보험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런 내용은 1년 이내에 저한테 또는 몇 개월 이내에 연락이 와야 되는데 2년 반이 지나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내가 대비를 할 수가 없었고 여전히 가난한 상태에서 170만 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직 못 준다. 그때 이제 삼성화재라고 삼성화재 관련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도 의심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 보험회사한테 이게 종결이 됐다고 전화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스피싱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고 그랬는데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3년, 그러니까 소송 기한, 종결 시한, 소송을 더 이상 걸 수 없는 종결 시한 거의 한두 달 전에 법원 판결문이 집에 날라오는 거예요. 당신이 모든 소송 비용을 댈 것이며 178만 원을 안 갚으면 이자를 매년 15%씩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매년 15%씩 되면 이제 그게 막 200, 300 돼가는 거죠. 내가 못 갚게 되면. 그래서 왜 이렇게 당신들이 왜 이렇게 늦게 나한테 연락을 했느냐. 내가 대비할 수 없게 연락을 한 게 삼성화재의 이거 잘못이다. 내가 소송을 하겠다. 해가지고 각종 소송 서류를 꾸며서 이게 뭐 주변에 그 변호사라든가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해서 삼성화재랑 직접 제가 소송을 한 겁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하기 전에 혹시 내가 소송이 질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한 3,000명쯤 됐었을 때인데 유튜브에 이 사실을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삼성화재랑 소송을 하게 생겼다. 그랬더니 뭐 소송 비용을 대주겠다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소액 재판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소송을 걸겠다는 압박에 법원 통지문을 보내고 이거는 약자를 괴롭히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랬는데 소송비를 대주겠다는 뭐 구독자도 있고 뭐 그러다가 제가 그냥 소송비를 대주기보다는 내가 나중에 그림을 드릴 테니 그림을 싸게 미리 돈을 좀 보내달라. 그림값을.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그림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언제쯤이냐면 작년 5월 달쯤일 겁니다. 아마. 근데 2018년 4월 5월쯤인데 그때 그림 주문이 7개가 들어왔어요. 그림 주문이. 그래서 개당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50만 원 보낸 분 뭐 해가지고 이제 한 몇백이 마련이 된 거죠. 한 700 정도가 마련이 된 거예요. 이 돈으로 이제 내가 이 소송을 잘 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송은 이제 잘 마쳤죠. 그거를 150만 원을 10개월 할부로 갚는 걸로 하고 그 삼성화재의 변호사가 판사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제가 있는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느리게 처리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그랬더니 막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건에 보통 돈 내고 말아버리잖아 사람들이. 근데 나는 법정에 그걸 뭐 자가 변호인가 제 자신의 변호 그 자격을 또 법원이 신청을 해요. 내가 나를 변호하겠다. 스스로 변호하겠다. 스스로 변호하겠다는 게 자가 변론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을 하고 거기다 이제 내가 변론할 내용을 미리 적고 판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다가 적지 않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게 뭐였냐면은 이 소액 재판을 보험회사에서 의도적으로
뒤로 미루는 것 같다. 왜냐면은 이게 큰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례로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있을 거다, 아마. 근데 삼성화재가 이걸 관행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회사가 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런 관행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 케이스를, 근거로 해서 징벌적인 처벌을 내려야 된다, 삼성화재에게. 이렇게 제가 판사한테 주장을 한 거예요. 제 변론을 하면서. 그랬더니 판사가 이제 제 말에 수긍을 하면서 그 변호사를 이렇게 나무라면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화재나 보험회사에서는 그 법원하고 약간 저는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178만 원을 150만 원으로 깎아서 그걸 10개월 할부로 내게끔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판사의 판결문이. 그러니까 상당히 제 말에 어떤 좀 인정을 해주는 그 결과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뭐냐면은 제 강의도 저는 이제 이렇게 재구매율이 높은데 다시 저를 강의를 불렀던 데서 또 저를 불러준단 말이죠. 근데 제 그림도 재구매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7개가 밀렸던 그 삼성화재 그 소송 사건 때문에 7개가 밀렸던 그림이 한 20개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또 이 사건 말고도 또 한 5개인가 또 밀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소송 사건 이후부터 갑자기 미리 돈을 내지 않으면 제 그림을 살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1년은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2년은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구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에서 그림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게 촉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삼성화재 사건 때문에 먼저 돈을 주고 그림을 사는 화가로 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후에. 그런데 이게 이제 50개가 넘어가고 하더니 이제 또 사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뭐 2, 3년에 못 주게 된 거예요. 그 그림을. 그래서 시작된 게, 나는 미리 돈을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30개월 할부로 나눠서 돈을 조금씩 줘라. 그러면은 이게 30개월 후에 그림값이 오르더라도 첫 번째 할부금 가격으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림이 50개가 밀려 있는데 또 그림을 사겠다고 하니 제가 방법을 고안해낸 게 할부금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갖고 이제 30개월 할부금이, 잠깐만, 전화가 오는데, 아무튼 30개월 할부금이, 시작을 했는데, 그게 공표가 되니까, 너도 나도 할부로 사겠다라고 이게 막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 달에 3억 5천만 원어치가 주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부금 총액이. 3억 5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할부를 하면은, 내 그림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됐고, 이제 그 3월달 할부가부터는 뭐 나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도와주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100만원씩 이렇게 그림을 살 수가 없으니, 매달 3만원씩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림을 갖고 싶은데 할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갖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월급쟁이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그림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 한 85% 정도가 된 거죠. 그 3월달 주문자 중에. 물론 그 중에는 1억 원어치를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20%, 30%를 가져갈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소중한 내 유튜브 구독자들인데, 사실 그림값은 100호에서 200호 사이가 가장 많이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 화가가 유명해지더라도 또는 그 화가가 죽더라도
가장 큰 돈이 되는 게 100호, 200호 그 사이의 그림들인데, 왜냐면 그게 유럽과 그 미국에서 거실에 걸리는 가장 그 유행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고마운 분들에게 어떻게 100호를 하나씩 싸게 선물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고, 100호 가격을 제가 800만 원으로 책정한 거예요. 100호가 800만 원이면 그냥 대학교 4학년 또는 대학교 졸업 대학원생 가격이에요. 근데 저는 나이가 50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현행법상 그림값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저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사람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낼 건데 올해까지는 800에 팔겠다 100호를 이렇게 된 거죠. 세금 계산하는 게 이제 바쁘니까 복잡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탈법이나 불법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화가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거의 6억이 넘게 주문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100개월 할 8만 원씩 100개월 할부로 내가 당신 100호짜리 그림을 사겠다. 이 6억이 좀 대략 6억 5천쯤 들어온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중간에 있겠죠. 그래서 대략 향후 3년간 3억, 그리고 향후 8년간 6억이 크게 보면은 막 일시불을 몇 천씩 이렇게 넣으신 분도 있어요. 일시불도 한 6천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억이 확보가 된 거죠. 할부 판매가 그게 이제 굉장한 거였고. 그런데 이 할부 판매를 마케팅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허접한 화가다, 이제 마치 너는 영혼도 없는 화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사실 삼성화재 사건부터 이게 시작된 전체 스토리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TV에서 바로 이 스토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나를 그 공경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있었고, 또 밀리다 보니까 할부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됐고, 왜냐면은 일시불을 받고 그림을 못 주는 게 내가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돈이 쌓일 때까지 그 일시불 한 사람들 그림을 처분하고 3년 후부터 드리겠다는 뜻으로 30개월 할부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림을 더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불을 주겠다는 걸 일부러 일시불 하지 마시고 할부로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이렇게 일부러 돌렸단 말이에요. 제가 일시불을 안 받으려고. 돈을 받은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이게 할부 판매가 시작이 된 거를, 이제 그게 이제 어찌되었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10억이라는 재료비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 유튜브로 밥 먹고 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금액이 커지니까. 이런 상황을 제가 조영구 씨랑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제 바람이죠. 일단 내가 좀 끊을게요. 일단 여기서 녹음을.